오늘 퀴즈 하나 낼게요. 오늘 Y 세미나가 몇 회지 아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123회 정답입니다. 선물 하나 주세요. 저는 Y 세미나에 처음 등장합니다. IT 업계에서 한 30년 일했는데요.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긴장이 됩니다. 한 기업이, 컨설팅 기업이 세미나를 열어서 100회 이상 하는 걸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처음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2006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20년 다 돼 가거든요. 20년 세월 동안 그때그때 IT 이슈, 매니지먼트 이슈, 솔루션을 가지고 Y 세미나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저로선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아마 기네스북에 신청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에서도 제가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데 제가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많이 굳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지개도 하시고 편한 자세 취하시고 귀만 조금 열어주시면 됩니다. 퀴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익숙한 로고 두 개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있고 넷플릭스. 스타벅스 사일렌트 오더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자기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커피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가면 대기 시간 없이 그냥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어요. 이 앱을 가동시키고 스타벅스는 매장별 매출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대기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96년에 97년에 죄송합니다. 창업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창업할 당시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94년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서적을 팔겠다. 그래서 10년 내에 미국의 오프라인 서적 바운스 앤 노블스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아마존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무섭게 성장해서 불과 3년 만에 빛의 속도로 성장을 해서 나스닥 상장을 합니다. 그거를 지켜본 넷플릭스의 창업자 두 친구가 야, 우리도 인터넷으로 뭘 하나 팔아보자. 저 블록버스터라는 매장에서 비디오 테이블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인터넷으로 팔아보자 라고 해서 넷플릭스를 설립합니다. 근데 설립할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이 DVD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의 운입니다. DVD는 훨씬 작기 때문에 배송 비용, 재고 비용이 훨씬 감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디지털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10년 동안.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자산화를 통해서 창업한 지 10년째 되는 2007년도에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오픈을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더 이상 DVD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니다. OTT 서비스.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장악한 글로벌 탑 1 OTT 사업자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질문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게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이고 어떤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다 아실 테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품 주세요. 그래서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매출을 늘립니다. 비용을 줄입니다. 종업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이게 디지털 최적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예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팔아요. 넷플릭스가 동영상 파일을, 디지털 자산을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팔듯이. 그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프로덕트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확보한 디지털 자산을 다른 인더스트리에 가령 카드 회사가 고객의 카드 사용 기록을 가지고
신용도 평가를 해서 대출 업무에 비즈니스를 새롭게 런칭을 한다. 뭐 가능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넷플릭스는 굉장히 소중한 사례인 게요.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거기서 쌓인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성공을 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몇 가지 성공 사례와 이노루스의 제품, 특히 디시저닝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루스는 디지털 최적화와 관련된 도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성공했던 사례들이 여러 있는데요. 오늘 뭐 발표를 위해서 산업별로 이렇게 하나씩 선별을 해왔습니다. 금융산업의 교보생명, 제조산업의 삼성전자, 유통서비스의 아이마켓 코리아, 그 B2B MRO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정부 공공의 관세청.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노루스가 가진 디지털 최적화를 지원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혁신 작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교보생명입니다. 상품 팩토리 구축으로 보험 상품 출시 시기를 굉장히 앞당겨서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속 정확한 상품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돼 있고요. 도입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교보생명 차세대를 하면서 뭐 페인 포인트가 많이 있었고 또 그걸 해결해야 될 목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험 상품 출시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노루스의 이노프로덕이라는 그 최적화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로는 상품 팩토리 구축으로 상품 정보를 이제 통합 관리하겠다. 그전에는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상품에 대한 컴퓨게이션 정보, 상품에 대한 처리 로직에 대한 정보들이 소스 안에 산재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팩토리라는 통합 DB 정보로 만들어 놓고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하나만 바라보게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품에 관련된 속성이나 구조나 로직들이 재활용 가능하게 된 거예요. 라이브러리에 담아놓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주기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었고, 기존 상품에 대한 변화도 일일이 소스 레벨에서 핸들링하는 게 해방이 됐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로는 새로운 상품, 그 이전에는 한 1개월 걸리던 게 평균적으로 한 1주 만에 신상품을 출시하는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여했던 IT 개발 인력도 한 4명 소요되는 것이 1명으로 4분의 1 인력이 감축될 수 있었다. 그 효과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 16개국에 39개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에. 근데 이 39개 공장의 라인이 관리하는 MES가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39개 버전이 있었어요. 공장 라인별로. 그거를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39개 공장을 통합 컨트롤하는 그런 체계로 단일화시킨 프로젝트였는데요. 거기에 이노루스의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디시저닝 오토메이션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걸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모델 변경이 되면 라인 다 바꿔야 되거든요. 라인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MES 시스템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던 거고 그걸 39개 버전을 관리하려니까 또 엄청난 사람들이 관여를 했었어야 되고 그거를 하나의 싱글 인스턴스로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었고요. 세 번째 사례는 B2B MRO 하는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고객 맞춤형으로 고객별로 판매 가격을 다 틀리게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고객별로 같은 상품이라도 고객이 구매하는 수량, 고객이 여태까지의 실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매 가격을
다 차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었는데 차세대를 하면서 그거를 인후룰스의 최적화 도구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구현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관세청이고요. 요즘 뭐 어저께도 마약 관세 직원이 관여를 해서 뭐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는데 수출입 신고서를 가지고 이걸 통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실제 통관을 할 때 수화물 이런 것들을 또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적발률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 업무에 이거는 기존에 그 우범 화물에 대한 적발 전문가들이 사람의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실제 적발을 했던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걸 한번 시스템화 해본 거예요. 일부를 자동화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나마 시스템화가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30개 상품군에 대해서 저희 이누로스랑 같이 그 적발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의외로 기존 사람이 적발할 때보다 적발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효과를 거둔 것은 그런 것들이 뭐 한 번 설정되면 그 로직이 변경 없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우범 화물이 등장하면 그 로직이 새롭게 또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그 효과를 보게 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이런 네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저희 이노룰스의 시스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여러 가지 기술 얘기합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또 플랫폼 기술. 근데 이노룰스가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로우 코드 기술과 오토메이션 기술. 근데 그 로우 코드 기술에서도 오늘 여러분들 처음부터 강의를 잘 들으셨을 테니까 주로 로우 코드가 해결하는 부분이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쪽이에요. 뭐 입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조회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또 웹 화면 개발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로우 코드가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서버 사이드의 그 디시저닝 알고리즘을 로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아직 로우 코드 플랫폼이 거기까지 가고 있지는 못해요. 이노룰스는 한번 그 부분을 타겟팅해서 코딩 없이 그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툴로 접근해 보자라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춘 제품이 이노룰스라는 제품과 이노프로덕트라는 두 가지 제품입니다. 이노룰스는 현업 업무 처리에서 실행되는 모든 의사결정 로직, 디시전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로직을 룰 엔진 기반으로 처리하면 코딩량이 엄청나게 줍니다. 자바 소스 코드에서 if, else, if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전체 소스에서 40%, 50%를 차지합니다. 걸러내야 되니까 모든 로직들을. 그래서 그거를 엔진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접근이 룰 엔진의 로우 코드 자동화 실현 접근이고요. 또 하나가 코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상품 기준 정보입니다. 이 상품 기준 정보는 거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소스 안에 산지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다 빼고 하나의 통합된 컨피그레이션을 상품을 잡아놓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그 통합 템플릿만 참조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로우 코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두 가지 제품입니다. 꼭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이노룰스라는 제품인데 그 마이크를 뽑을 수 있나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기존에는 이제 소스 가지고 다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온갖 if, else, if로 막 그냥 누더기 같이 코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DB 어플리케이션 쓰면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런 것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겨나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로직들인데 이거를 빼버리자라는 접근이 이노룰스의 접근입니다. 룰 엔진에 담고 소스 프로그램에서는 룰만 호출하자.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소스를 확 줄일 수 있도록 로우코드화 시키자라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거는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엑셀 차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룰 템플릿 안에 현업이 쓰는 자기에게 아주 친숙한 그 표현 형태대로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분만 호출해서 처리 로직을 가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규 업무나 수정, 등록, 테스트 수정 이런 것들을 동시 병행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하고 사용자들이 쉽게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표현 형식을 그대로 갖추기 때문에 뭐 플로우 차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등등 현업 사용자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시티즌 디벨로퍼 현업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툴을 가지고 사용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노 프로덕인데요. 이게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상품 정보, 기준 정보는 다 핸들링 하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모든 수천 개, 수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다 빼보자. 그럼 엄청난 로우 코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이노루스의 접근이고요. 그게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분리해낸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근데 상품이 의외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상품. 이게 말이 상품이지. 이 안에 처리돼야 될 로직들이 그야말로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보험 상품 하나를 기술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품의 구조, 속성, 상품을 결정하는 로직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별도의 통에 담을 수 있도록 구조화시킨 관점이 이노 프로덕입니다. 이거를 개발을 통해서 이제 뭐 상품에 대한 어떤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효과로는 고객 맞춤형 적시 상품 공급 체계, 상품 정보의 자사나 변경의 확장성, 용이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10대 보험사 중 9개가 이노룰스의 보험 상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우리가 자바 코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노루스의 솔루션을 썼을 때, 자바로 코딩했을 때 6가지 관점에서 개발의 효율성, 투입 인력 효율성 등등등등. 자바를 1로 봤을 때 개발의 효율성은 4배, 투입 인력의 효율성은 2배, 툴에 대한 접근성은 5배, 유지보수 효율성 5배, 테스트 효율성 5배, 신제품 출시 시기에 효과는 4배. 그러니까 자바 코딩 대비 로코드 툴을 이용한 그 효과가 굉장히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2개 슬라이드가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노루스가 새롭게 얻었던 교훈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Y 세미나 주제가 이제 공공 프로젝트 왜 실패하는가. 이게 전통적으로 저도 IT 업계에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껴오는 게 요구사항의 정의가 완벽할 수 있을까? 결론은 완벽할 수 없다. 사용자도 모르고 분석자도 모르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과거에 시스템 개발을 하는 워터폴 모형 분석 설계하고 요건 정의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팅하고 이 워터폴 모형은 더 이상 맞는 세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시스템이 끝날 때까지 운영이 들어가더라도 요건은 바뀔 수 있고 그거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진실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퍼레이셔널 디시전 로직인데요. 이제 분석 설계 단계에서 저 오퍼레이셔널 디시전 로직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겠느냐. 제일 어려운 게 그 현업 전문가도 그걸 설명해 못 해줍니다. 이제 그거는 과거 이제 이 기업이 만약에 30년 된 기업이다. 정보 시스템화가 30년 동안 이루어졌다. 소스만이 알고 있어요. 그걸 다 꿰차고 있는 현업의 사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근데 그놈 소스를 분석해서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로직이 요즘은 다 DB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해석하고 어떻게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는 분석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스 안에 산재되어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결국은 옮겨놓지 않으면 그 기업의 정보 시스템의 발전은 기약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비주얼라이즈해서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 개발 인력의 로얄티. 이제 더 이상 이제 요즘 뭐 Y세대, X세대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희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인재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코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로우 코드 자동화 도구의 사용은 이제 거의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달렸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도구의 변화에 따라서 기법과 방법론도 바뀌어야 합니다. 왼쪽 그림에 소총수가 있습니다. 포스가 거의 명사수 포스입니다. 오른쪽은 뭐 사람인지 로봇인지 로봇캅 같기도 하고요. 자동 소총을 여러 대를 장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자바로 소스 코딩하는 경우라고 연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자동화 기기는 로우 코드, 노 코드 툴을 이용한 개발 체제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군수과학자들이 신무기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전은 소총하고 포탄 가지고만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때 자동 소총이 만들어집니다. 화염 방사기가 만들어집니다. 뭐 잠수함도 만들어집니다. 탱크가 아주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 지휘관들은 소총 가지고 싸우는 전쟁에 익숙한 지휘관들이 지휘를 했어요. 근데 제1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자동 기관단 총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이렇게 지휘했어요. 앉아서 탄약 일발 장전 발사. 소총대의 방법론을 가지고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앞에 기관단총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군인들이 죽어갈 텐데, 그때는 상상을 초월한 군인들이 전쟁 초기에 죽어갔습니다. 기술이 바뀐 것을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방법론 적용에 의해서 일어났던 인류 역사상 비극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더 이상 자바 코드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해점도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도구가 있고요. 이거를 개발하는 방법론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가이드해 주는 컨설팅의 변화가 반드시 삼위일체로 따라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컨설팅 중에서는 글로벌 컨설팅 한국 시장에 다 들어와 있지만 투이 컨설팅의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I사들, 기존의 전통적인 워터폴 모형의 자바 코딩만 하는 방법론 바뀌어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도구, 오늘 두 가지 도구가 Y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노룰스가 가진 로코드 툴, 이노룰스와 이노프로덕트에 대한 것도, 앞서서는 디네트릭스가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솔루션 벤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쓰면서 개발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 앞단에서 투이 컨설팅의 그런 디지털 최적화, 디지털 변환에 대한 방법론 체계에 대한 가이드, 이 삼위일체가 한 팀이 돼서 구현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보 시스템 개발 경쟁력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